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애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제4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더 모셨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탈라도 강원씨를 모시고, 좌측에는 저희 미국 시민권자 권현우님을 모시고 함께 전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방송하고 어땠어요? 반응이?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 네. 걱정도 많이 해주셨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솔직하게, 또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를 바라볼 때 또는 이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것을 네네네. 정말 속 시원하게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또는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잘 모르는 전라도에 대해서 또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연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신변에는 이상 없었어요? 신변에는 뭐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예. 뭐 우파 진영에서도 출연 제지가 있었고, 좀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뭐 신변의 위협은 없었나요? 그냥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는 저도 공감을 했고요. 존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디 가나 정말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그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가 당장에 내일 모레 이루어낼 어떤 주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거를 못 이루어내더라도 우리는 이런 어떤 화두만 국민들한테 제시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는 우리 잔뜩 얼어 있어요. 좀 웃으세요. 네. 우리 미국에서 시민권자를 가지고 이민을 가셨다가 지금 미군에 근무하셨다 그랬죠? 네. 예, 그래서 미군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전라도 분은 아니세요. 네. 또 아직 한국이 낯설기는 하지만 우리 권현우님, 네. 권현우님 모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 시청해 보셨죠? 네네. 다 보셨습니까? 네. 거짓말 같은데요? 아, 예.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한번 쫙 네, 보셨어요? 네. 예. 보시고 어땠어요? 소감이?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권현우라고, 그냥 강원 친구로 오늘 특별히 나왔습니다. 두 분 친구 사이시고, 예. 그냥 같은 정치 성향 갖고 있어서 오늘 뭐 참가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래 사신 거 맞네. 발음이 우리가 이 TV에서 미국에 좀 살다 오신 분들 특유의 발음하고, 좀 미국. 그쵸. 발음이 좀 틀리죠. 토종 한국 발음하고. 영어 잘하세요? 네, 물론 잘 하죠.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영어로 인사 한마디. 저희 또 뉴스타운TV 시청자 여러분들 수준이 글로벌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마디 해주시죠. Hi, nice meeting you. It's my first time here. I'd like to have a great talking time and yeah. Yeah. Good luck. Good luck. To me. 다 알아듣겠는데 이 영어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Good luck. Good luck. 예. 못 알아들으세요 이거? Hi, nice to meet you.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오늘 어렵게 또 이 강원 씨하고는 두 분 친구시고, 어렵게 또 이 방송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는데 어려운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한 것과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누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 나눠주시고, 더 편하게 시청하신다는 생각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강원 씨도 오늘 좀 저번 주에 이어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어있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연설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오늘부로 이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이 네 번째입니다. 벌써 네 번째가 됐고, 그 중에 이 두 편을 우리 강원 씨와 이 친구분을 모시고 하게 됐는데, 지난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시고 계세요?
저도 댓글을 봤는데 반응 뜨겁더라고요. 누가 뭐 사위 삼는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12월 달에 제가 둘째가 태어나는데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요? 부럽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또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또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취합을 해봤는데, 대체로 이제 장점이라 하면 이 방송이 어떤 속 시원하다. 카타르시스를 좀 느낀다. 예. 그리고 이 방송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 조금 깨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응원한다, 재미있다, 이런 장점이 많이 달렸고요. 단점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을 너무 도매급으로 폄하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투리가 듣기 싫다. 그리고 신변이 걱정된다. 이런 단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거는 저희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 4편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만족합니다. 그걸 좀 이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십시오. 예.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는 건요. 공주파에서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전문 프로 그런 사람들도 PD들도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첫 회부터 이렇게 완벽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본이 없어요. 맞습니다. 무대본입니다. 이거 생방송이고 주제만 정해놓고 그냥 쫙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진짜 정신없지 않으세요? 걱정되죠? 그쵸. 처음 출연이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한테 사전에 예고 못 받으셨잖아요. 전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루어져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이 장점은 장점이고 이 전라도인들을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폄하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솔직히 이해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방송을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병폐나 사회적인 인식 문제가 없었다면 기획 자체를 할 이유도 없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특정 개인을 찍어서 누구네 누구 집 아들 누구 김씨 이렇게 또 표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단 짚고 넘어가고 반성할 건 반성해서 우리가 개선하자는데 이 프로그램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이거 전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방송 아니고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라도로 도매급으로 저희들이 같이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지, 이 프로그램 속에서 한 지역을 그냥 폄하하고 비하하려고 이렇게 하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혹시 전라도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벌어왔던 현상들이 그게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전라도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전라도 사람들한테 쫄면 이 집 못하죠. 맞습니다. 그냥 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쵸. 표정 좀 스마일. 알겠습니다. 표정 좀 스마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지난번 회차분 방송에서, 이 리플을 저희는 항상 봅니다. 악플도 보고, 선플도 보죠. 왜냐면, 차후 방송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하고, 또 이런 의견들이 달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방송에 좀 포함시켜주면 좋겠구나 라는 의견들을 좀 취합할 목적으로 멘탈이 원체 두껍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매회차 가능하면 참조할 만한 리플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갖는데, 오늘도 제가 이걸 좀 뽑아봤어요. 그리고 강원 씨한테 미리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가능하면 이거는 저는 이 리플 소개를 할 때 전라도 분들이라는 분들이 리플을 많이 달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 좋은 그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전라도 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위주로 제가 리플을 몇 가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홍킴,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영어 미국인 홍킴. 아 똑같네요. 네. 나름 Sorry. 예.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면. 어차피 저랑 액센트 똑같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영어를 해도 굿모닝. 굿모닝. 그 전라도 사투리예요. 아 정말. 자, 홍킴? 네. 예, 홍킴. 홍킴 분께서 저는 목포에서 태어난 70세 된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어디 가서든지 제가 태어난 곳을 해남이라고 속이며 전라도니까 이게 전라도 목포 출신인데 목포가 워낙 세니까 해남이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대구도 아니고 해남이라고. 참 웃픕니다. 자, 해남이라고 속이며 전라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전라도적인 목포 사람인 것을 싫어했습니다. 야. 이거 뭐 리액션이라 그래요? 선생님 리액션 좀, 미국 리액션 좀. 이야, 예. 무슨 사이입니까? 전라도 사람들의 뿌리가 귀양, 유배, 배척, 거절, 역적, 배신, 천재들, 뛰어난 사람들, 유난한 사람들, 남녀를 불문한 우수한 그리고 학력을 초월한 똑똑한 사람들인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별나게 한이 많고, 예.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와 맞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유별나게 한이 많고 지독하고 튀고 시끄럽기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심심하지 않고 재미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거는 빼고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긍지를 느낍니다. 저희 때문에.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따로 의견을 안 달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차돌이. 이분은 짧고 임팩트 있어요. 우리 동양이세요. 우리 강원 씨하고. 나도 여수 사는데 정말 전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제 고향꾼이네요. 예. 이분도 탈라도 영입하세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차돌이님 정말 연기가 강하십니다. 지금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저도 여수 살아요. 여수 사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어글이 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늘 영어가 좀 술술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우리 미쿡인이 계시다 보니까 예. 발음 괜찮습니까? 네. 어글이? 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Thank you.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020888-5님이 저도 대대로 전라도 출신인데 어떻게 제 평소의 생각과 99% 같을 수 있는지 실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전라도가 망칩니다. 선거에서 몰표가 말해주네요. 우리 이거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건 폄하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건데 네네. 여기 선거 얘기가 나오니까 예. 정말 저도 이게 피부적으로 너무 공감 가는 글이거든요. 이게 평소 때는 사람들이 만나면 네. 이 전라도 내색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향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세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장 서울 사람들. 그렇죠. 예. 은평구에 많습니다. 예. 근데 선거 때만 되면은 99% 나온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거의 조작이지 않나. 어떻게 인간인 이상 99%가 나올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가능한가요, 이거? 그거는 왜냐면은 완전 조작이죠. 그거는 근데 이게 공포스러운 건 뭐냐면 조작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포스럽습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민주당. 민주당이죠. 참 애들 편하게 정치해요. 이것들 맞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발음 좀 해주세요. 황아브라함. 황아브라함 님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이분도 여수네. 저는 이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여수교회에 손정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애국자십니다. 한번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뽑아왔냐면 이분 아세요? 참 애국자님이십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 여수의 손정훈 목사님 이 방송 보시면은 뉴스타운 안정호 실장한테 연락 주십시오. 함께 꼭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함께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을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리플을 뽑아왔습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 이 황 아브라함님의 그 리플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손정근 목사님이 하도 이 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왜 몰랐을까요? 예, 여수에 있을 때 만나뵀어요. 찾아뵙고 만나뵀는데 이 손정근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릴게요. 한 7개월 만인 것 같은데 방송으로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손 목사님. 이 손 목사님은요, 이 애국자이기 전에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피부적으로 느꼈고요. 누구보다도 더 이 주사파 종북에 대해서 실체를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꼭 오셔야 되겠네. 근데 우리는 제 관점에서 보면 주사파는 둘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사파는 나중에 세상이 바뀌고 죄가 드러나면 여적죄로 전부 다 죄다 사형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제가 바라보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전라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 이러한 세대의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나마 이거를 개선하자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좋았던 댓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댓글들인데 쭉 보시면 어떠세요? 참 서글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법 많은 숫자에 600~700개 이상의 이 숫자가 달리는데 많은 부분의 전라도 분들이 리플을 달아요. 그 중에는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만은 공감하는 생각으로 공감하는 지금 저희 방송 취지에 공감하고 이거 이런 문제 개선 꼭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전라도 분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규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강원 동지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뭐냐, 원래 제가 추진하던 사업이 있어요. 전라인민공화국 해방을 위한 해방군. 6명 가입했다 4명 탈퇴해서 2명 남았거든요. 강흥군 부사령님 제외하고는 다 탈퇴했는데 이거 재건합시다. 그래서 재건해야죠. 방송을 보시는 탈라도 지원자분들은 강원시나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가 전라도 내에서 호남 향후회와 견줄 만한 탈라도 군대를 한번 만듭시다. 좋죠. 저는 정말 이 탈라도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탈라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전라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정말 우파를 생각하고 나라의 그 애국심이 가진 전라도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빼면 안 되니까 많은데 표현을 못 합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묵살되는 소수의 의견이죠. 그렇죠. 표현을 못 합니다. 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동네에 10명이 있으면 9명은 김대중이기 때문에 한 명이 우파를 간다 할지라도 이걸 표현해버리면은 인민재판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여버리니까 표현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가슴을 안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좀 충격인가요? 이 리플 의견 한번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들어보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저는 진짜 일단 서울에서 잘해서 지역 감정 없는데 전라도에 대해서 오랜 세월 관심을 갖고 저도 그 여기서 말한 그 전라도 입장과 그 한 있잖아요.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마디 하자면은 그냥 편하게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고 왜 오히려 더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의견들이 나올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국민식으로 편하게 전라도식도 됐다가 뭐 국민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더 입장 분배가 적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 친구를 그 저번 주에 섭외를 했는데 그 이 친구를 섭외한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제3의 시선으로 봐달라.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은 전라도잖아요. 그 꼬리표를 못 대요. 죽을 때까지 붙어요. 꼬리표를 못 대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나면 이런 리플이 진짜 많이 달려요.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믿지 말아라. 그렇죠. 저건 전라도니까 언젠간 뒤통수를 친다. 근데 이거 차라리 망치로 한 대 맞는 게 나아요. 이게 가슴에 빗으로 탁 꼽혀요.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악플은 저는 적게 소개합니다. 아시죠? 악플을 딱 하나만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의 악플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쓴소리를 보고 제가 정말 참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닉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닉은 이야기 안 하고 이분이 시옷8 여기에요. 시옷8 방송만 시불이 되고 있으면 탄핵이 자동으로 된다더냐. 문재인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입만 나불거리지 말고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와 뭉쳐 뭐 탄핵시킨 그놈들처럼 뭉쳐서 탄핵이라 외쳐라. 방송이 뭔 대수냐. 입만 시불이 되면 뭐가 되더냐. 이런 리플을 좀 다셨어요. 사실은 악플은 아니고 자기 감정 표현인데 제가 정말 그 소위 지금 애국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우파를 자처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욕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도 쓴소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시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아요. 뭐냐. 연탄 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그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뭐라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방송으로 절규라도 하고 바꾸려고 시도라도 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욕보다 저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군한테 총질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서로 복돋아 주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해 주기를 좀 바랍니다. 차라리 욕은 낫지만 이런 식의 뭐 집에서 방구석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거 말고 이분이 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악플을 적어대는 사람들은 남한테 지적은 잘하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양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듣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 충고는 고마운데요. 충고는 땡큐죠. 예, 충고는 고마운데 생각 없는 악플들은 사양합니다. 네. 예.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제가 방송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리플이 지워졌나 봐요. 우리 강원 씨가 저에 대한 신상 리플을 보신 게 있다면서요. 누구 닮았다고? 네. 예, 저는 예. 저번 주에 이제 저도 첫 출연을 해서 예. 이 반응을 봤어요. 예, 아마도 관심 있게 보셨겠죠. 예, 반응을 봤는데 예, 우리 그 안 실장님에 대해서 잘생겼다 이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예인을 누구 좀 닮았다. 예. 그 리플을 좀 봤습니다. 예, 누구 닮았나요? 절봉이 닮았나요? 근데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닮았어요. 아, 전 근데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누군지도 제가 알아요. 이정. 이정. 근데 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이정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맞죠? 아니 전 처음에 이정 씨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처음에 와, 역시 리액션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이제 근데 혹시 미국 어디예요? 콜로라도예요? 아니요 뉴욕이요. 뉴욕이요? 근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저 안 시장님 저번 주에 네. 미국에도 라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남미에도 있다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엘도라도. 엘도라도. 전 세계에 라도는 다 있더라고요. 예. 우리 방송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게, 예. 주의하세요. 예. 자, 이정 닮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정이 처음에 굉장히 노래 잘하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완전히 잘해요. 근데 이정 처음 보고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요? 거울 보는 느낌이었거든. 진짜 제가 봐도 닮았어요. 근데 이정이 데뷔하기 전에 누구 닮았냐 그랬냐면 예전에 파랑사면이 있다 절봉이 아시죠? 가볍게 가지 말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아니 뭐 가볍고 가요. 절봉이 닮은 거 닮으면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그나마 많이 양보해서 그 영화배우 박희순 그 닮았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우리 그러면 강원 씨는 누구를 닮았을까? 맞춰보세요. 뭐 딱히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지금 살이 좀 빠졌는데 예. 조금 빠졌어요. 예,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예전에 제가 많이 닮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요즘에 모습이 좀 바뀌었는데 네. 싸이가 유명하기 전에 싸이 좀 닮았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좀 비슷하네 이미지가. 예. 비슷하네. 선생님 살면서 누구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그렇게 크게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닮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 세요.
예. 자, 진행합시다. 자, 이런 리플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리플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게 응원 메시지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의견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따로 이 시청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리플에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 다음 주 방송 컨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유를 함으로써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조하는 데가 되니까 저는 특히나 제 방송에 있는 리플들을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이니까 지체 없이 뭐 리플을 이용해서 많이 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게 전라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파에서는 보기 드물게 좀 젊은 사람들이 패널로 많이 참여하는 방송이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개인 채널을 통해서 왕왕 이 좀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중후한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학자분들께서 이 현재 근황이나 나라 그리고 시사에 대해서 논평을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럼 다 맞는 얘기세요. 근데 저희가 이왕 기사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 우파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몇 개 정했습니다. 먼저 흥진호 납북 사건. 이거는 대한민국 빨갱이들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우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정농단을 떠나서 국기 문란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즐기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시는 흥진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제가 그 흥진호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이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세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 고향이 여수고 사는 데가 여수다 보니까 바닷가 도시예요. 네, 바닷가 도시다 보니까 어선을 그냥 보잖아요. 어부들도 보고. 아, 잘 아시겠네요. 네, 어부들도 보고 그런 상황들을 알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첫째는 보고. 네, 보고철이 아니거든요. 그 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고기가 잡히는 철이 그리고 어로 구역이 뭐 몇 월 달 사실 어업이 가는 기간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요. 아버님께서 혹시 어업 종사자분? 아니죠. 뭐 하세요, 아버지? 놀아요. 괜찮았어요. 제 아버지가 좀 연세가 있는 관계로 좀 집에서 좀 쉬고 계시는데 이 보고가 지금 그 배에서 그 냉동 보고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보고 어장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울릉도 한참 위에요. 그렇죠. 동해에서 꽃게가 난다는 그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부는 아니니까 쉽게는 못 믿겠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서해에서 오징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거짓말이고. 서해에서 오징어 안 나와요? 나옵니까? 아, 저 잘 몰라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다수 동해에서 오징어의 어장은 동해다. 그렇죠. 아, 그게 상식이군요. 그리고 갈치 어장은 남해하고 제주도지 않습니까? 남해하고 그 갈치 어장이 제주도하고 남해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여쭈시면. 그러면 이 보고 어장은 독도 부근이에요. 이 독도 부근인데 독도에서 보고가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윗지방에서 보고를 잡아가지고 또는 제주도에서 보고를 잡았다는 거는 이 논리가 안 맞거든요. 아마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 보고 잡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배에서 보고가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보고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보고천도 아니고. 다음. 두 번째는 어선들의 그 차림새가 청바지로 나왔어요. 걔들 클럽 갔다 온 복장 같아요. 그 선원분들이 나도 그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너무 젊어. 저 음모론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보셨어요 그 사진? 뭐 못 봤는데요. 그 혹시 미국에서 그 배를 타면은 그 배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는 아세요? 대충 알죠. 그 복장이 어떤 복장이에요, 미국은?
대충 이렇게 원피스 스타일로 해서 장화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스즈키라 그래요. 그거를 제가 배를 타봤거든요. 아, 네. 스즈키. 아 이건 일본 말이에요. 영어 발음하면 안 돼요. 스즈키. 네. 스즈키. 예, 스즈키. 예. 그래서 이 어선들의 이 복장 상태가 네. 이 어부용의 복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주장하는 거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제가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고 발견한 거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을 보면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손이 나와야 되고 농사 지시는 분들은 농사에 대한 손이 나와야 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업의 손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손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배에서 타셔가지고 그 내렸던 그 손의 모양새가 네.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곱다. 예, 너무 고와요. 근데 그런 의견들도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선원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그럼요. 그거를 제외하고도 흥진호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많아요. 그렇죠. 뭐 1년의 과정이 선장이 거기를 왜 갔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로 포장된 보고 상태 한번 보세요. 방송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 흥진호는 문재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브리핑을 해서 이거 근데 지금 끝까지 말 안 하고 입을 닥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어선에 20대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동남아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 이 캄보디아나 이런 그런 필리핀 이런 쪽에서 필리핀은 비싸요. 비싸요? 저기 어디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도 있지만은 미얀마. 네, 미얀마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달에 얼마씩 주고 환전을 해갖고 자기 나라로 보내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배에 타신 분이 20대가 있었어요. 20대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20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는데 20대가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젊어야지 30대 그러니까 한국인의 20대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한국인의 예. 20대가 젊어야지 30대 후반 40대로 가요. 어업 종사자들이.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선박 전문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선을 20대가 탈 수가 없죠. 왜냐? 짧게 교육받고 상선을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 흥진호 사건. 저는 자세히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의견은 미루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코멘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세요. 네. 언어메리칸 스타일. 자, 그래서 이 흥진호 같은 경우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의문이 충분히 많고,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봐도 이게 너무나 많은 의문이 있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알려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수장이라는 인간들이 입을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셔서 이게 또 묻힌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거 지옥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아, 물고 늘어져야죠. 이거는 가만 안 둬요. 밀경고하는 겁니다. 예, 이거 잊을만 하면 저희가 또 불집힐 거고, 잊을만 하면 또 불집혀서 절대 임종석과 문재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못 빠져나가게 저희가 족쇄를 채워놓을 겁니다. 그럼요. 네. 자, 다음 이거는 일단 갈무리 짓고 또 지금의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방한을 해서 오늘 중국으로 가셨어요. 아, 벌써 가셨어요? 뭐 보세요 요새? 예, 중국 넘어가셨어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는 다 이틀 자는데 우리는 하룻밤 자고 갔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반미 시위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미국인이시니까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진짜 예의라고는 쥐뿔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광화문에서 그 철딱선이 없는 애들 성조기 틀고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안 와요, 이 나라를. 근데 동맹국이고 피로 맺은 혈맹국이기 때문에 예의는 차려주셨고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갈무리를 해왔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 전제를 둘째 문제고 이 언제 왔다 갔는지 언제 소리 소문도 없이 왔다 가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이슈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앞에서 벌써 갔어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 같으면 예. 이 미국의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그런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돌아가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빈이죠. 최후방이 국빈이고 세계 최강대국의 예. 그 대통령인데 당연하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이제 KTX를 타면은 여수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일을 보려고 그러면 하루는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1박 2일이에요. 네. 여수에서 서울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강원 씨도 이 방송 출연하려고 그러면은 전날 와서 자고 네. 방송 출연하고 밤차로 내려가시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1박 2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서울 일정 보는 사람 정도로 들렸다 가신 거예요. 그냥 한국에 관심이 없다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보죠. 나지 못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진짜 좀 국격 떨어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어요. 의장 사열단부터 그 뭡니까? 그럼요. 노란 옷 입고 그것도 군대 의장대 하면 뭡니까? 미군이셨으니까 알까? 오하열. 네. 오하열 아닙니까? 네. 그 의장대 그 칼 들고 나오는 애들 보면 물론 편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이건 무슨 군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무슨 어디 예술단 정도나 되는 애들을 앞에 앞세워가지고 아이 그 뭐예요 진짜 그 진짜 당나라 부대 같은 애들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그 경복궁에 가면은 아니 그 애들이라니까요. 그래요?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그 경복궁 맨날 그 칼 뽑고 하는 애들 중에 정예 멤버라고 데리고 온 애들이 그러니까 정식 군인이라고 보여 어려워요. 그게 무슨 국빈에 대한 예의냐고요. 군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당나라 부대들 정도. 군인이 어떻게 그런 군기면 군인이 그런 군기면 그거는 바로 문제 있는 거예요. 내부에 의장대가 따로 있었어요. 사열을 해서. 도대체 뭔 짓이냐 이거예요. 국빈을 이 맞이하는 자세가. 그리고 전 제발 그 밀양댁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밀양댁이 누군지 아시죠? 양산댁 아닙니까? 양산입니까? 서울입니다. 저 고향을 잘 몰라요. 양산이에요. 양산댁 그 사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비교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비교가 돼버리니까 참 진짜 옷을 몇 천만 원짜리를 입는다고 소문이 들리던데 어떻게 그렇게 티가 안 나? 일부러도 티가 안 나나 봐요. 아니 보셨어요? 우리 양산댁. 양산댁 네. 보셨어요? 또 공감합니다. 네. 예, 저는 네. 그 양산댁 그 옷 입는 걸 보면 네. 비싼 옷도 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진짜가 어려워요. 가짜로 보이는. 예.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고급스러운 사람이면 소위 짝퉁. 그럼요. 짝퉁을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저걸 짝퉁 의심 안 해요. 그럼요. 아 당연히 저 사람은 진품이구나. 근데 우리 양산댁은 진품을 갖다 줘도 이게 짝퉁같이 보이는 매직 효과를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참 여러모로 보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일본에서 볼일 다 보시고 훅 했다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럼요. 본업은 중국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트럼프 지금 본국에 어떻게 보면은 본국에 대통령이 방문하신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 방문 직전에 예. 그 문 대통령의 그 입장 발표인지 뭔지 예. 한미 동맹 불필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나갔나 지금 트럼프가 오는 중인데 예정돼 있는데 왜 그런 말이 지금 중국에 가서 이 간땡이 부은 강경화가 굴욕 외교 3개 외교를 하고 왔어요. 전술핵 배치 안 한다. 그렇죠. MD 체계 가입 안 한다. 이건 뭐냐면 지난 수천 년간 이 반도는 중국의 속국으로서 자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시대에 와서 강경화, 간땡이 부은 강경화가 재현하겠다는 건데 그 사주를 누가 했겠어요? 문벌구가 있죠. 문벌구가.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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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 시민권자라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지금 제가 지켜봤거든요. 대통령 하면은 미국이죠. 미국이 제대로 시작한 나라. 그렇죠. 자유와 평등으로. 그래서 아는데 이 정부 시스템도 다 미국으로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미국 동맹 갑자기 뭐 불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권한이 있고 대통령으로 뭐 군수 통치자 아닙니까? 국가원수고. 그렇죠.
전혀 계속 지금 옛날에 그런 국회에서 하던 입장 발표나 하고 권한 하나 사용한 게 없어요. 네. 아니 자기가 뭐 종북이건 뭐건 자기 성향대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야 정말 그릇이 못 되고 할 줄 모르는구나. 그냥 이거는 제가 미국적인 객관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트럼프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합니다. 지금 시민권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가 지금 미국 USA 국민이신 거예요. 그쵸. 이거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네네. 예. 야, 미국에서 우리 교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문재인 씨를 아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까? 아, 지금 이제 말 터지셨네, 이분. 저런 인간이 예. 대통령을 하고 가세요. 있을까? 예. 네. 예.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아마 대한민국 제일이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근데 뭘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문재인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대체로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뭐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방송을 그렇죠. 죄송합니다. 방송이 아니라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미국 시민권자도 그렇죠. 안 해요. 그렇죠. 그 대통령도 국민이자 공무원이고 임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임무하고 관련 없이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네. 뉴스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어제 네. 아니 보통 이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황제 골프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이 사람의 처신도 싫지만 이 종북 주사파 빨갱이들 때문에 제가 그토록 바랬던 이방카가 안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국격이 완전 추락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방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미의 상징, 평화의 상징.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그럼요. 그리고 아베 같은, 그러니까 이방카가 한국을 무시가 아니라 가기 싫다 이거예요. 그럼요. 이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뭐 그냥 싫은 거죠. 네?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싫은가 봐. 아니, 비행기로 1시간이면 오거든요. 그냥 잠깐 들릴 수도 있는데. 간사이 공항은 진짜 여기서 그쵸. 부산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뭐 TV 안 나오더라도 뭐 한국 음식이라도 먹고 갈 거리인데. 예. 강원님은 4시간 걸려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예, 너무 속이 상해요. 지금 진짜 미치겠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방카 예. 못 봐게 돼서 아쉽네요.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뭐 이쁘니까.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트럼프 딸이고 이쁘니까 좋아요. 미국 사람들 견해예요. 미투? 네.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대충 이제 축약을 해보면 이런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북한과 같은 민족인 남한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체제로서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이룬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즉, 전쟁의 폐허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모든 국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짧은 단기간 내에 이런 찬란한 이 국가를 이룩한 것을 무한히 찬사한다.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건국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포함한 소위 말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대통령께서 통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면에는 공산주의 애들 칭찬하지 말아라. 경고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식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이 문재인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찬란한 이 공적을 이룬 나라를 내가 존경을 하는데 너희 지금 공산주의 신봉에 똑바로 해.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절대로 남한을, 이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해석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절대로 남한을 지배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동맹으로서. 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북한 꼼짝 마라. 너희 김정은 꼼짝 마. 깝치다가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의 혈맹을 너희들이 건드리는 것을 내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셉니까? 고맙죠. 아니. 근데 이 믿음이 가고.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한할 때 방한 반대했던 청년단들 있죠. 방탄. 방탄. 예. 그 방탄 청년단들한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되겠지만 네. 왜 김정은은 규탄을 안 하는지. 걔들 내 의식에는 걔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걔들의 숙주가 임종석을 필두로 한 전대협 애들인데 얘들한테는 이게 대단히 유식하고 멋있는 행동인 거예요. 예. 뭐냐면 이미 얘들한테 교육받기로 미국은 규탄해야 되는 제국주의 앞제비라고 생각을 하고 세뇌가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북한은 왜? 북한은 우리 동포라 이거예요. 무섭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미국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이거? 북한이 남한의 동포입니까, 현재? 동포는 맞지만 적국입니다. 네, 적대국이란 거를 인정을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뭐 평화권, 외교권, 뭐 대화권 오가는 건데 적대국을 적대시하지도 않으면서 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 전혀 평화적 시도는 있었지만 통일을 한 번도 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북한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분단 이후에 매우 북한 중심적으로 국가 경영을 잘한 겁니다. 그렇죠. 왜?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들은 국가의 존립 자체가 남한 붕괴 적화 통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줏대는 있어요. 이것들이 빨갱이들이 한 번도 군사 적화 옵션에 대해서 고민 안 했어요. 늘 군사 옵션 무기로 개발을 해왔고 급기야 수소폭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럼요. 즉 얘들은 지들 통치 이념대로 그대로 잘 통치해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남한입니다. 그쵸. 전라도에 또아리를 두고 있는 임종석이를 필두로 한 전대협, 종북, 빨갱이 숙주들 때문이라는 말. 그렇죠. 거기에 대다수의 우매한 전라도인들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뭐 긴 이야기를 했는데 압축하자면 어떤 형태로라든 북한을 도와주면 그게 유엔 가입국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결정한 질서를 따라라는 거죠. 북한의 평화적인 대화법에는 한계가 왔다. 이제는 제재를 통한 압박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화 협상을 위해서는 가용 가능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에 확인할 수 있는 핵 폐기. 이거 아니 북한이 이거 할 리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옵션 안 준 겁니다. 핵 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 안 하고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체제를 도와주면 미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걸 누구를 겨냥하고 발언을 한 걸까요? 문재인하고 김정은 둘 다 겨냥하고 또 더 나가서는 중국, 러시아 겨냥하고 합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문재인을 발언을 하실 때는 항상 임종석을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즉 임종석, 대한민국 주사파 기획자 임종석한테 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체제든 우리 미국에게 맞서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연설이에요. 즉 도전하지 마라. 미국은 혈맹에게는 젠틀하지만 적국에게는 관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군인으로서 미군으로 군복무 하셨잖아요. 네. 예, 이분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유공자시잖아요. 미국의 유공자시잖아요. 우리 권현우 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시민권을 받고 미군에 복무하고 제대할 당시에 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네. 예, 그거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특별히 훈장 사유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전쟁 독특한 캐릭터세요. 참전은 안 했거든요. 예, 어쨌든 훈장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미군 그 복무를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특별히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옷만 저기 군복이었지. 하지만 애국심은 뭐 다 똑같죠. 예, 그리고 군병이나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한국과 차이가 있죠. 굉장히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한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미안했는데 어딜 가나 이렇게 영어로 Thanks for serving our country. 그러니까 뭐 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 미국 고맙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한국의 그 군발이라는 의식 그리고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말뚝을 박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배웠죠 그런 말들을?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살다가 이제 한국 문화 계속 접하면서 매체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알죠.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굉장히 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뭐 이게 되게 계급 조직 사회국 하지만 정말로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군에 대한 예우가 정말 형편없잖아요.
미국에 비교하자면. 그렇죠. 예. 정말 너무 심하죠. 그리고 군대라는 거를 저는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됐는데 네. 제가 지원을 안 했으면 한국에 왔으면 저도 이제 뭐라 그러죠? 군대 영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네. 나와서 저도 갈 뻔했어요. 네. 그 당시 영주권자라서. 네네네. 근데 이제 군대라는 것이 뭐 남들이 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그런 예. 게 아니라 예. 얼마든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게 왜 뭐 진짜로 소득 차원을 떠나서 네. 무슨 사회 계급 차원을 떠나서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 국민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뭐 직업 군인도 있고 지금도 저기 DMZ나 저기 지금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현재 이 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네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국가 안보란 이 우리 군인들에 의해서 지켜. 휴전과 정전이 다른 건 정전은 전쟁을 멈추자. 종전, 정전, 휴전이 엄밀하게 다른 건데 종전은 그냥 이제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는 거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정전은 협의하에 이 전쟁을 멈추자. 어느 기간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정전 상태에서는 개전을 하려고 하면 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휴전은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전쟁이 일어나도 불법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이걸 이 나라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안보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안보가 바로 서려는 이면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젊음을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럼요. 군이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젊음을 희생하고 있지만 나는 이 사명에 자랑스럽다라는 거를 우리 국민이 이걸 심어줘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대한민국 군인들 어떻습니까? 특히나 젊은 여자들.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만 이뻐하면 됩니다. 저는 뭐 여자들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두 분은 총각이시니까 주의하세요. 근데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분들이 본인들이 이거는 꼭 편가르기가 아니라 군인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줘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에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을 해봤고 군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보가 지켜지고 있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대한민국 젊은 여자들은 뭐 군대 가가지고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공무원 시험 더 공부해서 군이 어떻게 그래 이런 인식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미국의 군에 대한 존중, 비행기를 타면 탁 퍼스트 클래스로 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리고 참전 용사 배지 이거를 보면 탁 격려해주고 예? 국가해주고 이게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예우도 있지만 자국민들이 자국에 대한 이 애국심에 고취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국가에 대한. 그렇죠. 예, 미국은 국민들이 스스로가 미국 국민인 걸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오늘도 예.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고 얼마 예. 전에도 미사일 갖고 있다. 그거는 일종의 전쟁 선포는 아니지만 분명히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거는 네네. 지금도 이렇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 때문이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무너지고 지금 문재인이 또 군대를 되게 웃기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당나라 군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방부 장관 안지희 진짜 대놓고 엿을 먹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소통 안 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빨갱이가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사파 문재인. 빨갱이밖에 없다니까요. 임종석. 예. 김대중 노무현. 아이고. 땡큐. 많이 하시네요? 저는 예.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환장하는 건 줄 알아요. 한국말인데? 예. 네. 네. 우리 그 NLL 거기서 아니 경계선을 넘어서 일어난 그 천안함 아니 NLL. 서해계전 말씀하시는 거죠? 연평해전. 네. 근데 김대중이 거기서 예. 저는 미국에서도 보고를 들었고 다 알아요. 예. 연평해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사로 처리하고 아니 얘네들은 국가 임무 안보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이 김대중이라는 인간이 그거를 월드컵을 보면서 국가에다 알리지 말라. 자, 거기에 정확한 멘트는 이겁니다. 네. 보고를 하니까 김대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인 몇 명 죽은 것 가지고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저도 기억납니다. 네.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한 짓이
생각을 해보세요. 노무현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연평해전에서 죽었다고 쳐봐요.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NLL 때문에 이런 말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이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편하게 자기 위해서 그 정선을 지키다가 진짜 애국심을 갖고 죽었는데 이 병신 같은 대통령이라는 방송 영화. sorry.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욕을 못할 망정 자기 죽은 사람이 자기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비굴하게 제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정말로. 시청자를 보십시오. 지금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군으로 군복무까지 한 이런 분이 지금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자기 나라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그 연평해전에서 이 전사한 군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요? 그럼요. 다 잊어져 버렸죠. 그 월드컵 때문에 다 잊어졌어요. 그 사실은 이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저는 제 월급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떼줄 요양이 있습니다. 그럼요. 밝혀지지도 않은 5.18 무슨 특별법으로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호가호식하려는 그런 법 비교나 됩니까?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이거 참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가장 애국심 많게 전사한 우리 진짜로 애국심 많은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 근황 토크를 너무 길게 끌고 왔네요. 사실은 오늘 주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근황이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주제가 너무 생뚱맞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필요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서편제를 통해 보는 전라도의 기질입니다. 네, 서편제라는 영화예요. 자, 이 방송의 본래 취지가 뭐냐면 외부 타지 지역 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 못할 기질들이 많단 말이에요. 직접 겪어보셨나요? 자세한 건 겪지 않았는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그 기질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지만 뭐 일종의 평화발언이기도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라도가 이래서 이렇게는 문제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근데 명쾌한 답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예, 그걸 나올 수가 없죠. 그럼요. 왜냐? 그걸 누가 이야기해야지 알죠? 전라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알죠. 그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도인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타 지역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서편제라는 영화입니다. 그쵸. 혹시 서편제 영화를 보셨나요? 네, 물론 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편제는 꽤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명절 때마다 많이들 틀어줘요. 그거 별거 굉장히 소리꾼으로서 감동적인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서편제 영화 보셨잖아요. 그 당시도. 대충 줄거리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판소리 영화고 제가 한때 좋아했던 영화배우. 한때 이상형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스타일의 들어가시네. 그런 스타일의 여성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동양적인 이미지. 네, 단아하고 약간. 오정현 씨가 나왔던 그 판소리 영화. 그걸 보면서 한이 좀 서러 있다. 한이 서러 있다. 그냥 그 영화가 전라도인들하고 어떤 본질적인 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까지 생각 안 하셨죠? 그 끝까지는 몰랐죠. 근데 이 서편제 영화를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이슈, 김대중, 빨갱이 이걸 다 빼고서라도 전라도 사람들의 본질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담아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서편제 영화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서편제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서편제가 먼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영화가 이 서편제가 뭐냐면 제 고향입니다. 서편제가 보성에서 출발된 거고 서편제의 고향이 바로 전남 보성이에요.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서편제는 경상도 쪽을 동편제라고 그래요. 지리산을 기준으로. 그리고 이 전라도 지역을 서편제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판소리의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 산맥인데 이 미국인이시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동편제는
시원시원한 전라도 그 특유의 판소리에 굵직굵직한 그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양 은계로는 장조 위주의 판소리예요. 근데 이 서편제는 여기 이제 잠깐 화면에 잠깐 보이시나요? 잠깐 조금만 강훈 씨 죄송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서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서편제가 어떤 건지 쭉 보송이고 좀 애절하고 소리의 끝이 길게 이어진 이른바 계면조 지금 서양 은계로 단조에 해당하는 서글픈 서정적인 이 추구하는 음악이에요. 여기 보면 우렁찬 동편제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서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화 서편제는 어떤 줄거리냐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 서편제는 자, 영화 서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잘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서편제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가 20만의 관객 동원도 어려웠을 시절에 무려 1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예. 엄청난 메가히트를 이룬 겁니다. 그 당시 100만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1000만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영화 시장이 그렇게 안 컸을 때니까. 극장도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메가히트를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별로 진짜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 영화 개봉할 때 네네. 쌍벽을 이뤘던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럼 주제하고 이 1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장군의 아들이라고. 네. 김두한. 네. 그 김두한 영화도 100만은 못 넘겼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서편제가 100만을 넘겼다는 거는 굉장한.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줄거리를 잘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제가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60년대 초 전라도 보성 우리 동네 네. 제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보성의 소리째 제가 이 고개입니다. 소리째의 동호 역할 중에 동호가 소리째 주막에서 이 대목을 들으면서 이 회상에 잠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전라도에서 이 소리꾼들을 몰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광대패죠. 그렇죠. 예,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잔치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주막이라든가 가서 소리를 해주고 이제 노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소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소리꾼 원래 이제 잘하는 소리꾼이죠. 늙은 소리꾼 유봉이 이 동호의 어머니 금산댁을 만나가지고 이 동호의 양딸이 바로 오정혜가 역할한 송화입니다. 송화하고 같이 이제 재혼하는 식으로 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동호하고 송화는 이제 의붓 누이 사이처럼 잘 지냅니다. 그래서 유봉이 이 송화 오정혜한테는 판소리를 가르치고 동호한테는 북을 가르쳐요. 고수라 그러죠. 보수를 가르쳐서 이 둘을 한 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잘 학습을 하는데 둘 다 이거 북을 치고 소리를 하는데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호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소리를 들어주는 관객들의 멸시가 이제 싫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유봉한테는 전소를 해줘야 될 고수가 가출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호가 도망이 가니까 누구만 남았겠어요? 송화. 오정혜만 남으니까 이 유봉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송화까지 도망을 갈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유봉이 이 송화가 도망을 갈까 봐서 어떤 걸 하냐? 먹는 음식에 약을 타가지고 송화의 눈이 점점 멀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슬프죠. 송화는 모르죠. 자신의 눈이 어떻게 눈이 멀어져 가는지를. 근데 점점 이제 눈이 멀어가고 결국에는 눈이 멀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봉이 죽기 전에 고백을 해요. 내가 사실은 너가 동호를 쫓아서 도망을 갈까 봐서 내가 너에게 약을 먹여서 이렇게 약을 먹여서 고백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송화가 이 판소리를 해요. 그 상황을 두고.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연속으로 재생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오정혜 씨가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최근에
신세대 판소리꾼이 이거를 방송에 나와서 부른 대목이 있는데 리메이크 한 거예요? 리메이크가 아니라 이 서편제에 나오는 부분을 이 사람이 불렀어요. 그래서 잠깐 방송으로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걸 왜 선택을 했냐면 이 여성분이 하는 이 서편제의 이 부분의 참가가 이 판소리가 진짜 전라도가 하는 서편제를 잘 반영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겁니다. 목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좀 소름이 쫙 오는 그 특유의 서편제의 느낌이 있죠. 오정혜 씨가 아니에요. 소름 돋았어요. 어떠세요? 미국인이 듣기에 이 들리는 소리에 한이 좀 느껴집니까? 이게 눈이 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차라리 죽이지 그랬냐고.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이 음악 생각나세요? 이게 우리 오정혜가 송아가 극 중에 자기의 눈을 멀게 한 유봉이 했던 행적을 알고 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가사가 이제 이것이요 이것이면 되겠소 하면서 이 뭔가 좀 내려놓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어때요? 좀 이 음악을 들으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막 이 서편제 판소리가 가지는 한이 쫙 있지 않나요? 네. 네.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면 대부분 이런 서정적인 감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이 문화적에 대해서 전라도 사람들의 이 지금 서편제 잘 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잘 담았다는 게 문화예술로 잘 담았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서편제를 통해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정치 모든 걸 빼고 이 전라도에 거주하는 전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타 지역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화를 고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 전라도 사람들 기질 중에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이 유봉처럼 유봉이 어떤 짓을 했어요, 사실은? 배신했죠. 배신이라기보단 이건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합리화시켜버려요. 네. 이게 전라도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네, 인정하십니까? 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동호가 도망을 가니까 송아가 도망을 갈까 봐서 자신의 소리를 전수하는 것을 거부할까 봐. 자기는 이거를 죽기 전에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멀쩡한 송아가 도망을 갈까 봐서 눈을 멀게 해요. 도망을 갈까 봐.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전라도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려고 하는 근성이 전라도 사람한테 오기가 있어요. 타 지역하고 완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이 영화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전라도 사람들이 약간 이 한이라고 하는 소리를 해요. 전라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 한. 전라도에 한이 뭐가 있어요? 5.18이죠. 예, 그것도 한이라고 해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예. 뭐만 하면 전라도에는 자기들끼리 이 한, 그 정체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한입니까도 묻지도 않고 우리 전라도인들은 한이 있어. 이게 이 음악,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라도에는 딴따라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유쾌하고 또 이런 막 같은 노래도, 그러니까 트로트 같은 경우도 같은 노래도 이 전라도 사람들이 부르면 뭔가 구슬프고 제 목소리도
저는 판소리 안 하거든요. 이 허스키 하잖아요. 이 한이 있어요, 한이. 근데 저는 이 한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한의 정책, 이 한이 도대체 전라도가 말하는 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한을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냥 자연적으로 문화니까 네. 뭔지도 모르는데 한이라 그래요. 네. 그냥 뭔가 말하게 뭐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울컥울컥해요. 네. 근데 그 울컥울컥하는 뭐 한이 있다는 사람들 집 보면 전부 다 빌딩이야.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한이 있대. 그리고 뭐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아. 근데 한이 있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덜해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진짜 뼈에 사무치는 한이 있어야 원한도 있는 건데 저는 그냥 뭐 그런 거 공감하시죠? 아마 방송 보시는 전라도 분들이 그런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네. 고등학교 때는 그냥 흔히 말하는 선후배 관계나 친구 관계 네.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우리 전라도는 한이 있으니까 뭉쳐야 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니 전라도가 뭉치는데 주로 써먹는 방법이 그놈의 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이 네. 뭉쳐야지. 네. 뭉쳐야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떤 말들이 들었냐면 제가 이 한의 시체를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이 왜 한이 있는 그러니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지금도 이 서편제를 보성에서는 전수를 해요. 전수를 하는데 이 소리 방금 전에 이 젊은 여자분들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릴까요? 처음 장면 좀 찡하지 않나요? 네. 봐보세요. 시작점을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면 되겠소 후련하시오 진짜 한이 한 몇 톤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자, 이 여성분이 20대예요. 네. 이쁘죠? 네. 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20대인데, 아니, 있어봐야 무슨 한이 그렇게 많겠냐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한이 있대요. 자, 저는 이 한을 이제는 전라도 사람들이 고백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대관절 전라도는 진짜로 무슨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무슨 역사가 있었나 이렇게들 생각할 지경인데 이 한이 뭐냐면 지역 기질이에요. 이 서편제가 보여주는 이런 극단적인 기질을 포함해서 전라도가 이야기하는 한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타 지역하고 다르게 전라도인들 그 지역인들이 이 가난을 대하는 방법과 시련을 대하는 방법이 유난스러워요. 그러니까 경상도도 가난한 사람 있어요. 경기도도 많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죠. 전라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재산이 10원인데 경상도가 표현하는 가난의 무게의 표현과 경기도의 표현 방법과 전라도는 완전 달라요. 이거를 유독 전라도인들은 과하게 어떤 한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유난스러움이 결국은 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유난스러움을 또 어떤 자기가 닥치는 시련에 대해서 원한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피해의식으로 승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네. 안 실장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작년에 12월 31일 날 대한문에서 이거를 제가 참고로 드릴게요. 네. 대한문에서 12월 31일 날 연사 발언을 했을 때 저는 첫 발언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속고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몰랐습니다. 하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이라는 거 몰라요. 전라도 사람들이 왜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못 사니까 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이 있어야 전라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뭐든지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예. 그래서 그게 마치 이 전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급격한 동질감을 느끼게 해서 서로 뭉치게끔 그럼요. 교두보 역할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저희들은 전라도를 폄하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건요.
전라도에 계시는 그 정말 깨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분들이 용기 좀 내십시오 이제. 용기 좀 내셔가지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라도민이나 광주분들 그리고 전라북도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안정근 실장님에서 이 전라도로 말한다.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고, 전라도의 한 또는 이 전라도만의 잘못되어 있는 방식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스스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피해자, 전라도가 그리고 평야가 많아요. 호남평야. 뭐 곡창기를 전라평야. 오히려 강원도가 한이 있으면 더 있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아, 강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도가 특별히 막 구구절절 뭐 한이 쌓일 만한 것도 없는데 그 정체모를 하는 저는 그래요.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가 있지만 유난스러운 지역 이 민들의 특성도 있을 테고 이 한이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별것도 뭐 한 쌓일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유독 한이라 그래요. 전라도는 한, 우리도 한. 이거는 지금의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건 피해의식뿐이 안 돼요. 맞습니다.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거를 뭐 자초해서 뭐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남들보다는 좀 특별하길 원하고 전혀 이게 공동체 국가 이 이론으로서는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서편제를 예로 들면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타 지역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라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이거예요. 왜 저토록 저 사람들은 저런 기질을 갖고 있었나. 저 사람들이 뭐 어떤 것으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정서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한 예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 서편제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이거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의식이 이때 당시에 김대중 그 정권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정권 시절의 서편제로 인해서 많은 호남 사람들이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이용을 당했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고. 근데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ING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짚어드릴게. 사실 이 영화 서편제가 누구 때문에 흥행했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 서편제의 흥행은 김대중 때문이에요. 김대중 때문이고 이 서편제가 방영이 됐을 때 1993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대중이 대통령 때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김대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잘 알죠. 김대중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시기예요 이게. 십거를 했을 시기인데 김대중이 이 서편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방송에 나오면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영화가 잘 돼서 된 게 아니고 이슈가 서편제가 이슈가 된 첫 번째가 김대중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비슷해요. 또 여기에서도 정계 은퇴를 자기가 나중에 번복하잖아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거짓말을 다르면 이따위 소리 씹으랬던 인간인데 제가 김대중 성대묘사 좀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서편제를 본 게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몰랐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 오정의 결혼식에 김대중이 주례를 섭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오정의 결혼식에 유일하게 김대중이 주례를 서요. 거의 안 썼어요. 누구라고 우리 선생님이 누구라고. 저는 오정이 좋아했는데 지금부터 싫어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팩트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 98년이 김대중 집권 시절이잖아요. 오정의 남편이 청와대 사급 행정관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까지. 서편제와 관련된 김대중의 커넥션.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참 전라도에서는 제1호 역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영화를 봤을 때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흥행이 되는데 그 흥행 요소가 김대중이가 있었네요. 그 당시에 이 서편제의 영화를 보면 그때는 막 코미디 영화가 유행을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편제의 영화 내용을 보자면 흥행하기 어려운 영화예요.
내용은 좋으나 근데 그것이 불씨를 당긴 게 김대중이에요. 김대중. 그래서 전라도의 모든 일은 따라서 가자면 기승전 김대중인 거예요. 김대중. 저는 그냥 이런 생각 나네요. 네. 그 5.18 당시에도 김대중이 어디 있었습니까? 깜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관련이 없을 장소잖아요. 네. 살짝 감이 오네요. 이것도. 네. 필 옵니까? 네. 예. 그냥 뭐 팩트로 치자면은 우리가 너무 자질구레해지고 네네. 그냥 감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으로 가면 돼.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네. 현재 와서는 지금 2017년 지금 그러니까요. 현재 와갖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화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뭔데요? 택시. 아, 저 안 봤어요. 택시인데 예. 이 김사복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와요. 예. 예. 조금 옆으로. 아, 예. 진짜 말도 김사복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예. 이 영화가 그렇게 재밌는 영화가 아니에요. 예. 재미없습니까? 네, 재미없어요. 예. 저는 안 볼 거야, 앞으로. 네, 재미없는데 진짜로 보여줘. 저는 이 영화 안 봤어요. 예. 안 봤는데 줄거리만 봤어요. 예. 줄거리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 10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1000만이 넘었던 동기가 뭐냐? 문재인이가 보니까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석편제, 저는 석편제가 김대중 이 작품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 택시 지금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5.18 그 택시 그 나오는 드라이버가 예. 그 문세방 예. 아시죠? 예. 유경수 여사 예. 시해한 예. 그 놈도 태우고 갔던 택시 드라이버 동일 인물이에요. 예? 모르세요? 예,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택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택시 그 송강호가 지금 역할하는 게 무슨 동네 아저씨 우리 지금 흔히 보는 개인 택시 기사 같이 나오잖아요. 조사 결과가 절대 5.18 당시에 그 독일 기자 그 사람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은 간첩끼리 통한다고 그게 그냥 평범한 콜택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절대 평범. 그거는 요새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내놓으면 관심 없죠. 왜냐? 이게 이제 의식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앞으로 5.18 이야기 나오면 인신부덕하게 생긴 송강호가 떠오르게 되고 5.18은 매우 평화로웠던 민주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진짜 끔찍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라도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피해의식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김대중이 태어나기도 전에. 전부터. 문제시대 때던.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새 시대를 살려면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런 기질을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완전 진짜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 지역을. 이 지역 사람들을 정치적 노예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전라도 사람들 입에서 김대중이 망고의 역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새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경상도인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이거는 지역 감정이에요. 근데 민주당 지금 그 종북 주사파 이 본거지인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눈치 보는 사람들이 420만도 안 되는 전라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정작 이 김대중의 추악한 점을 알고 김대중을 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땐 진짜 세상 바뀌는 거예요. 5.18부터 해서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용당했구나 이렇게 깨어나면 아마 의식이 있고 지금 속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전라도 주민분 중에 10,0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이야기들에 고민을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셔서 김대중의 실체를 알면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보약 보내실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해방을 시켜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 왜 제가 이 저번 주에 댓글을 봤는데 네. 이 댓글에 이렇게 그 올라왔던 댓글이 있었어요. 뭐요? 이 전라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니냐. 네네. 폄하는 했죠, 사실 저희가.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올리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들은 또라이가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정신병자도 아니고 네.
미쳤다고 여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결과가 저희들은 불보듯이 뻔해요. 네.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깨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좀 깨어나서 우리나라 언제까지나 전라민국으로 갇혀 있겠습니까? 밖에서 볼 때요. 저는 이 전라민국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라민국. 예, 전라민국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전라민국을 넘어서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도 해요. 예, 전라민국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 전라민국을 어디서 용어를 들었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중학생이 어디 사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 채팅창에. 그래가지고 저 여수 이렇게 딱 쳤어요. 네. 올라오는 글이 이게 중학생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 요새 10대들은 전라도를 정말 싫어해요. 네. 기성세대보다 더 싫어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종족이 이제 저 테란인데 테란 딱 하고 상대방이 랜덤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여수 이렇게 쳤어요. 쳤으니 치니까 그 다음 글이 전라민국이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봤죠. 울컥하셨네. 네,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중딩.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넌 초딩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중학생들도 전라도를 전라민국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아니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요새 10대들 어떤 분이 그 질문도 하셨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전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성세대보다 더 심해요. 엄청 심해요. 이게 진짜 전라도 사람들이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잘못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래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럼요. 당신들은 이제 저는 임종석은 100%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라는 거 아는 인간이에요. 저 장흥 우리 옆 동네거든요. 그러면 임종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너의 그 욕심으로 네가 이 전라도의 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사파들과의 커넥션을 만들어서 너희들의 정치 욕심은 이루었지만 너는 호가호식을 하고 있지만은 전라도 어린애들이 문제냐 이거예요. 그럼요.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럼요. 너희들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로 결국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의 전라도 아이들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진짜 그래서 누구 욕해야 됩니까? 김대중을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씨앗을 뿌린 인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주제가 서편제로 보는 전라도의 기질이잖아요. 네. 이 서편제로 시작을 해서 이 서편제를 그때 당시에 100만이 넘게 봤는데 이 100만이 넘게 된 동력이 김대중이거든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김대중이가 그 청와대 오정희 씨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오늘 알았는데 정말 놀랬고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라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호소드리고 싶냐면 저희들도 이제 같이 동참을 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아까 주장하셨던 그런 단체에 그렇게 힘을 실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선의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제 전하 우리 강원 씨 그리고 우리 USA 아미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제 이 방송은 저희는 정치적으로 됐든 무엇이 됐든 사망선고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방송이 가지는 취지는 제 살 깎아먹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우리 살을 깎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적당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애들 참 똑똑해요. 똑똑해서 저희가 이거 애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김대중 나쁜 사람 이렇게 하지만 요새 애들이 이거를 망설이고 있을 애들한테 우리가 호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라도 내에 있는.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로 용기를 돋아주고. 그게 우리를 버려야 우리가 이제 삽니다. 이제 한계 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이 저한테는 대단히 좀 힘든 방송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 반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난 게 차가, 저는 에어백이 터지는 걸 처음 봤어요, 제 차에. 옆으로 뜬 것도 아니라 시속 80km로 정차,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그 차가 그게 졸았나 보더라고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시속 80km로 가다가 브레이크 한 번 안 밟고, 꽝! 에어백이 터지고,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뭐 오늘 방송에 대해서도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아직 제가 조금 몸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이 두서없었던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자, 그런 부분, 그건 부분이고, 오늘 강원시와 우리 권현우님께서 어려운 자리를 또 찾아주셨는데, 오늘 많이 긴장하셨죠? 아, 네. 예. 처음이라서. 예. 근데 얘기 너무 잘 나눈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다 서울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네네. 아니, 미국 사람이요. 네, 네, 그쵸. 같은 국민이니까 네. 그동안 뭐 서울 사람은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 오락가락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 전라도 분들은 이제 그래도 뭐 어느 쪽이 섰든 뭐 성향이든 평양이든 네. 계속 나라 일에 관심을 가지고 뭐 그거를 이용을 당하거나 뭐 한 그거보다도 그래도 서울,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뭐 안답시고 뭐 뉴스에 나와서 그냥 얘기거리를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계속 관심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 그거를. 네. 뭐 저도 이제 보수로서 의견은 갈리지만 그래도 항상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보수로서도 저도 꾸준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서울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 야 차라리 그냥 저기 그 다른 쪽이 낫다. 그 뭐 안다고 이렇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많이는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으로서 그냥.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저희가 한 번씩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또 오늘 그리고 말을 훨씬 잘하시는 분인데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말도 많이 시켜드리고 했어야 되는 아니 저도 되게 컨디션 안 좋고 이제 또 가시면 또 입원하시던가요? 입원해야 돼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너무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말 100마디 말보다 이 아까 그 연평해전 이야기 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출연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강원 씨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전라도가 전라도로 말한다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히 제 친구 권현우 씨를 모시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 제 3자 입장에서도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미국인으로서도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걸 듣고자 제가 출연 요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참아주시고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방송을 이끌어주신 우리 안정근 실장님에게도 노고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와우. 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냐면요. 정말 전라도 말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감동이 오고요. 정말 제 뒤에 후배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그리고 다르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부터라도 앞장서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한번 다시 다져봅니다. 청년들에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를 거리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정말 저희 애국 국민들이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도 포기하지만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마음 많이 아프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망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서기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한번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강원 씨 같은 경우는 프로 연설러예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도 좀 진행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는 부담을 2%가 되게 많이 가졌는데 그 뭔가 꾸미려고 하면 보는 사람이 알아요. 그 연사를 하다 보면 관객이 되게 야같거든요. 관객이 연사가 저도 몇 번 써본 결과 연사가 나약한 걸 알면 바로 시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짓은 그냥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진솔하고 진심을 꺼내드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이 응원받는 길이고 누군가가 깨어나는 길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넘어가서 이제 치료를 받을 거고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치료를 받을 거고 뭐 차후에 뭐 뉴스타운을 통해서 또 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저는 진짜 제가 어제 에어백이 딱 터지면서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한 3분 동안은 아 이게 죽어서 제가 너무 자유롭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런 게 약간 영혼 이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예. 문재인하고 임종석 잡기 전에는 예. 불행한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 될 겁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